네, 반갑습니다. 자, 수학 하 라이트센 우리가 오늘 명제 두 번째 시간이죠. 그래서 페이지 54쪽 필요충분부터 할게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P이면 Q이다 꼴의 명제를 배웠는데 요 앞에 있는 녀석이 조건이야. X가 2일 때 뒤에 있는 Q도 조건입니다. X제곱은 4이다. 각각만 쪼개볼게요. X는 2다 라고 써있으면 이게 조건이겠지. 그래요? X제곱은 4다 라고 써있어도 조건입니다. 맞습니까? 근데 이거를 P면 Q이다 꼴의 포메이션으로 놓는 순간 명제가 된 거지. 그래요? 이렇게 놓으면 P면 Q이다 꼴의 참거짓을 어떻게 판단한다 그랬어? 진리집합의 포함관계로 판단한다 그랬어. 오케이. 그럼 이 앞에 있는 녀석의 조건의 이름을 우리는 충분이라고 부릅니다. 뒤에 있는 조건의 이름을 필요라고 불러요. 얘 이름이 뭐야? 분필이요. 얘 이름이 뭐야? 칠판이요. 앞에 있는 조건의 이름이 뭐야? 충분이요. 뒤에 있는 조건의 이름이 뭐야? 필요요. 오케이? 자, 그러면 P면 Q이다 꼴의 명제에서 P는 Q이기 위한 뭐라고? P는 이라고 물어봤잖아. P는 Q이기 위한 무슨 조건? 충분 조건. P면 Q이다 꼴의 명제에서 Q는 P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다 라고 말하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그리고 가끔 가다가 화살표 두 줄짜리가 있어. 이거는 참인명제입니다라는 뜻이야. 화살표 하나면 명제야. 참인명제나 거짓인명제. 어쨌든 명제야. 근데 이렇게 두 줄로 가 있잖아. 그러면 참인명제입니다 라고 아예 못 박아준 거야. 알겠지? 기호적 해석이야. 이 녀석은 그러면 이름이 뭘까? 훌륭합니다. 그러면은 앞에 있는 거가 필요도 되고 충분도 되니까 필요 충분 조건이다. 마찬가지로 뒤에 있는 것도 필요도 돼도 충분도 되니까 필요 충분 조건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명칭 배운 거니까 크게 어렵지 않죠? 문제 번호 401번 가볼게. 두 조건 PQ에 대해서 P는 Q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지만 충분 조건은 아니다. P는 Q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지만 충분 조건은 아니다. 요거만 된다는 소리죠. 맞습니까? 그럼 진리집합을 봤을 때 이렇게 들어가야 된다는 소리겠죠. 그래요? 1번 볼게. 1번. P라는 조건이 X는 1. 2번. Q라는 조건이 X제곱은 X다. P는 1 하나밖에 없죠. Q는 1, 0 두 개 갖고 있죠. 그럼 포함관계가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확인됐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게 아니야. 2번. P라는 녀석이 X는 Y고 Q라는 녀석이 X제곱은 Y제곱이다. P는 X는 Y 똑같은 거 한 경우죠. 얘는 X는 Y 또는 X는 마이너스 Y 두 가지 경우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들어가겠죠. 괜찮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찾는 상황은 아닙니다. 3번 가볼게. P라는 녀석이 X가 Y보다 크다. Q라는 녀석이 X-Z가 Y-Z가 되겠다. 똑같은 걸 뺐죠. 그래서 상황은 X가 Y보다 큰 경우도 있지만 마이너스를 뺄 수도 있잖아. Z라는 녀석이 마이너스일 수도 있잖아. 그럼 부호를 뒤집어 버릴 수도 있겠죠. 확인됐습니까? 그래서 이 녀석은 이렇게 더 사이즈가 크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틀렸지? 4번. P라는 조건이 XY가 0보다 크거나 같다. Q라는 조건은 X가 0보다 크거나 같다. AND 그리고 Y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이 AND라는 건 무조건이죠. 그러니까 X도 0보다 크거나 같고 Y도 0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 딱 하나밖에 없는데 이 경우는
양수, 양수, 음수, 음수 두 가지를 다 갖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설정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P는 Q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다는 몇 번? 4번이 되겠다. 괜찮아? 캐치할 수 있어야 돼. 요 유형 12번 시험 문제 자주 나와요. 요 정도 스타일로 나옵니다. 알겠지? 그래요. 자, 2번도 한번 확인해 볼게. 두 집합 A, B에 대해서 조건 P가 A 합 B가 A, Q라는 조건은 MB가 NA 일 때 P는 Q이기 위한 어떤 조건인지 말하십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물어보는 게 P죠. 그러니까 이 P라는 녀석이 화살표를 받는지 아니면 들어가는지를 판단하면 되겠죠. 자, A 합 B가 A란 소리는 A가 큰 거야? B가 큰 거야? A가 큰 거지. A가 B를 품고 있는 거죠. 그래요? 이 뜻은 A라는 녀석이 B를 품고 있는 거랑 A랑 B랑 사이즈가 똑같은 거 두 개를 다 말하고 있습니다. 괜찮아요? 자, 이 경우야. B의 개수가 A의 개수에 들어간대. 그래요? 그럼 이건 어떤 상황이냐면 이거를 다 품고 있을 수도 있어. 등호도 있으니까. 그런데 이런 상황도 만족시킬 수 있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Q라는 녀석이 좀 더 풍부한 상황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해해? 그러면 사이즈가 이렇게 들어가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P는 Q이기 위한 무슨 조건이야? 충분 조건이 되겠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선생님 이런 생각 어떻게 해야 돼요? 해야 됩니다. 해야 돼. 상황을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넘어가서 404번 가보겠습니다. 자, 세 조건 PQR에 대해서 P가 not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고 Q는 R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다. 그럼 이렇게 들어가야 되겠죠.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요. 자, 그러면 됐을 때 필요 조건이다. 반드시 맞는 거. 자, 그럼 우리가 3단 논법 할 때 배웠잖아. 뭘 계속 꼬리 물기죠. 꼬리 물기면서 뭐를 계속 신경 써야 된다고? 대우를 계속 신경 써야 된다고. 그럼 첫 번째 힌트랑 두 번째 힌트에 공통되는 건 Q죠. 그렇기 때문에 이 녀석의 대우 Q는 납피다까지도 신경을 써야 되겠죠. 그러면은 이걸 합쳐서 쓰면 꼬리 물기를 하면 Q가 R이 Q로 들어갔어. 그리고 Q가 not P로 들어갔죠. 라고 확인할 수 있겠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우리는 요거를 보고 답을 써야 됩니다. 요걸 보고 답을 써야 되는데 뭐를 계속 신경 써야 된다고? 뭐를 신경 써야 된다고? 대우를 계속 신경 써야 된다고. 오케이? 자, 1번 볼게. 1번 P이면 not R이다. 이건 요렇게 간 거에 대우죠. 2번 Q이면 not P이다. 그건 여기 바로 보이죠. 3번 not Q이면 not P이다. 요걸 만들어낼 수 있어 없어? 요거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건 답이 몇 번이야? 3번이 되겠다. 확인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P이면 Q이다 꼴의 명제와 필요 충분 조건 명칭, 그 다음에 3단 논법에서 꼬리 물기, 그리고 대우, 요것들을 이용하면 유형 13번은 사실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야. 그냥 꼬리 물기 문제의 파생형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괜찮아? 아마 숙제 해와서 알겠지만 3단 논법 생각보다 쉽잖아. 쉽다고 빨리 말해줘. 이따가 물어봐. 자, 넘어가서 유형 14번 가볼게.
두 조건 PQ에 대해서 납P가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다. 괜찮습니까? 이렇게 써졌죠. 전체 집합 U에 대해서 PQ의 지름집합을 각각 PQ라고 했을 때 요것만 갖고 생각하는 거야. 그럼 P의 여라는 집합이 이렇게 Q에 포함되어 있거나 아니면 P의 여랑 Q랑 똑같은 상황, 이 두 가지를 다 신경 쓰면서 풀어야 돼. 알겠지? 이랬을 때 1번 P랑 Q랑 교회 때 P랑 Q랑 교회 때 그러면은 공집합이다. 요 상황일 땐 맞습니다. 근데 요 상황일 땐 P라는 거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죠. 요 도너츠 모양이 겹치겠네. 오케이? 그러면 1번은 두 가지 상황을 다 만족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틀린 상황인 거야. 이해돼? 두 번째, P가 Q에 포함된다. 이거는 거짓말이죠. 이거는 두 상황을 다 만족시킬 수 없죠. 상황 됐고 3번, Q가 P에 포함된다. 이 경우일 땐 P랑 Q랑 상관관계가 없어. 동떨어져 있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맞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4번, P에서 Q를 뺐더니 공이 됐다. P에서 Q가 교집합이 없을 수 있잖아. 그럼 이게 온전하게 P가 나올 수도 있는 거지. 이해돼? 그림으로 바로바로 이해돼? 답은 5번이 되겠죠. P랑 Q랑 합치면 전체 집합이다. P랑 Q랑 합치면 전체 집합이죠. P랑 Q랑 합치면 전체 집합이죠. 그래서 5번은 두 가지 상황을 다 만족시킨다. 괜찮습니까? 벤 다이어그램 잘 익숙하게 풀어야 돼. 알겠지? 요거 꼭 상황 두 가지라고 놓고 생각해야 돼. 하나라고 놓고 풀면 안 됩니다. 410번 한번 해보겠습니다. 전체 집합 U의 공집합이 아닌 두 부분 집합 PQ의 진리집합을 각각 PQ라고 하고 다음을 성립할 때 P는 Q이기에 어떤 집합입니까? 다음이 성립한대. 일대 정리를 한번 해봐야 되겠죠. 요 가운데 있는 거 요거 차집합 개념이죠. 그래서 교집합 괜찮아? 이거의 UP니까 얘를 분배 괜찮아? 그러면 P의 여와 P의 합이야. Q랑 P의 합이야. 근데 이쪽을 보니까 P의 여랑 P랑 합했죠. 이쪽이 뭘 담당하는 거야? 전체 집합. 전체 집합과 교회 때 이 뒷부분만 신경 쓰면 되겠죠. 즉 한마디로 말해서 Q랑 P랑 합했대. 그랬더니 Q가 나왔대. 그럼 사이즈가 누가 더 큰 거야? Q가 큰 거죠. 맞습니까? Q가 더 큰 거야. 그래서 얘를 만족시킬 수 있는 거지. 그래서 P이면 Q이다가 이렇게 성립이 되겠죠. 이해돼? 그러면 P는 Q이기 위한 무슨 조건? 앞에 있는 녀석은 충분이라고 했죠. 그래서 답은 충분 조건이다.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괜찮아? 자, 유형 15번 가볼게. 412번 가보겠습니다. 마이너스 A, X, A가 X제곱 플러스 6, X 플러스 8은 0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 돼. 그럼 화살표가 이렇게 들어가야 되겠죠. 좀 이렇게 쓰기 좀 이상했는데 어쨌든 뭐 요렇게 들어가야 되겠지. 됐습니까? 코로나야? 그래? 가끔 좀 마스크를 써주면 안 될까? 고마워. 자, 그러면 둘 중에 누가 더 커야 되는 거야? 얘가 더 커야 되는 거지.
요거는 우리가 풀 수 있겠습니까? 수학 상해 지식으로 충분히 풀 수 있죠. 너 눈이 왜 빨개? 졸려? 아, 졸리긴 해? 야, 이거 인수분해가 뭐랑 모르대? 졸린 거 맞네. 야, 이게 인수분해가 되냐? 크게 쓸게. x의 제곱 플러스 6x 플러스 8. 얘가 인수분해가 돼야 안 돼? 어? 뭐랑 모르대? 마이너스 2랑 마이너스 4. 그래. 자, 그럼 어디부터 어디까지야? 어디부터 어디까지야? 어디부터 어디까지야? 이게 잠깐, 이거 플러스에 플러스야, 이거. 플러스 플러스잖아. 미안해. 플러스 플러스네. 어디부터 어디까지? 아, 부등식을 풀면 어떻게 돼요? 고마워. 고마워. 자, 그럼 지금 마이너스 4보다 큰 x가 마이너스보다 작다라고 하는 요 녀석이 여기에 쏙 들어가야 된다는 소리죠. 이렇게 들어가야 된다는 소리지. 그럼 기본 세팅은 잡았으니까 화살표가 이렇게 되겠지. 그 다음에 등호 판단하라 그랬지. 둘 다 오픈 오픈이죠. 그럼 등호가 돼 안 돼? 돼. 둘 다 오픈 오픈이니까 등호가 돼 안 돼? 돼. 네 가지 경우야. 닫힌 거 닫힌 거. 바깥쪽 그러니까는 이런 경우일 때 닫히고 닫힌 건 등호 성립. 닫히고 열린 것도 등호 성립. 열리고 열린 것도 등호 성립. 딱 한 경우 열리고 닫힌 경우만 등호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바깥에 있는 게 열려 있고 안쪽에 있는 게 닫혀 있는 경우 빼고는 이 세 가지 경우는 다 등호를 성립한다 라고 신경 쓰면 되겠어요. 알겠지? 매번 고민해서 풀면 좋겠지만 여러분들이 매번 고민했을 때 실수할 수 있으니까 그냥 외워. 바깥쪽이 열려 있고 안쪽이 닫혀 있으면 그거 빼고 다 등호가 성립한다. 얘는 오픈 오픈이잖아. 등호 성립. 오픈 오픈이니까 등호 성립. 괜찮아? 정리하면 A가 4보다 크고 정리하면 2보다 작거나 같은 마이너스 A. 아니야, 이거 막 그대로 갔구나. 그래서 A가 4보다 큰데 A가 마이너스 2보다 크다. 그럼 결론적으로 A는 4보다 크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최종값 4라고 쓸 수 있어야 되겠죠. 등호 있으니까. 괜찮아? 이렇게 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유형 15번은 부등식과 묶여서 나오는 유형이기 때문에 시험 문제 장골 출제입니다. 물론 등호 싸움을 해야 되겠죠. 14번 하나 풀어봐. 414번. 엄청 잘하는데, 어우, 양명의 태양이 될 수 있겠어. 어? 음. 나와? 뭐라고요? 왜요? P는 Q에 기면 필요 조건이 있는데 필요 조건을 안 쓰면 뭐 어떻게 푼 거야? 그냥. 어떻게 그냥 돼? 뭐가 더 크다는 걸 아는 거야? P가 커, Q가 커?
그걸 알아. 그럼 썼네. 필요 조건이라는 걸. 썼잖아. 그냥 아마 하지 마. 잘했어. 야, 문제를 못 만들었대. 어? 너는 못 만든 문제에 당하고 있으면 어떡해. 14번 가볼게. 14번. 410 빨리 해볼게. 자, 아직 안 되네. 여기 봐봐. P가 7, 3x, 19고요. Q가 x-a 2. 근데 P가 Q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다니까 이렇게 들어가겠죠. 맞아요? 그렇습니까? 근데 Q라는 녀석이 그냥 포인트 하나잖아. 사이즈가 있는 게 아니라. 그럼 이 X라는 녀석이 P에 쏙 들어가야 된다는 소리지. 맞아요? 그러니까 얘를 만족시키면 된다는 소리야 그냥. 부등식으로 풀 수가 없잖아. 얘는 점인데. 이해돼? 얘가 요 안에만 있으면 되겠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지. 이해돼? 그러니까 이거를 X를 이렇게 풀어놓은 다음에 얘를 이렇게 씌웠다라고 해도 되긴 하는데 어차피 요 X라고 하는 게 여기에 들어가 있어야 되잖아. 그럼 바로 집어넣으면 된다는 소리지. 라고 얘가 얘기했던 것 같아. 정리를 하면 7, 3a 플러스 7, 19 괜찮아?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까? 괜찮아? 그래서 a가 될 수 있는 범위는 0부터 4 사이에 있다. 정수 개수니까 0, 1, 2, 3, 4, 0, 1, 2, 3까지 총 4개가 있다. 괜찮아? 유형 16번에 뭐라고 써 있어요? 대우를 이용한 증명. 유형 17번에 뭐라고 써 있어요? 기류법. 두 개 다 증명법입니다. 대우를 이용한 증명, 기류법 두 가지를 배울 건데 대우법은 쉬워. 대우를 치면 돼. 우리가 기본 명제가 참이면 대우 명제가 무조건 참이다. 기본 명제가 거짓이면 대우 명제가 무조건 거짓이다. 그럼 기본 명제를 참 거짓을 판단할 때 대우 명제를 판단해도 상관이 없겠죠. 어차피 두 개 똑같을 거니까. 그러면 (418번) n제곱이 짝수면 n이 짝수다를 증명을 할게. 알겠지? 빈칸은 이따 채우자. 그냥 쭉 한번 풀어볼게. 그럼 이 녀석이 대우를 씁니다. 대우가 어떻게 돼? n이 짝수가 아니면, 짝수가 아닌 건 홀수죠. n이 홀수면 n제곱이 홀수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홀수는 2k 플러스 마이너스 1로 표기를 하겠죠. 2k면 2의 배수니까 짝수잖아. 그래요? 그래서 홀수는 2k 플러스 1이나 2k 빼기 1로 표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면 n제곱이니까 2k 플러스 마이너스 1의 전체 제곱이라고 쓸 수 있어야 되겠지. 얘가 홀수면 되겠네. 4k 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4k 플러스 1이라고 쓸 수 있겠어? 근데 얘는 2k 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2k 플러스 1이야. 라고 확인할 수 있겠습니까? 자, 우리가 요만큼까지는 짝수죠. 짝수. 거기다가 더하기 1을 했어. 그럼 얘를 뭐라고 불러? 홀수. 아, 그러면은 얘가 홀수라는 게 완벽해졌죠. 그래서 대우를 증명했어. 그래서 참이 나왔어. 아, 오케이네. 그럼 기본 명제가 오케이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n제곱이 짝수면 n이 짝수다. 괜찮아요? 빈칸 채워보자. 주어진 명제의 대우는 n이 홀수면 n제곱이 홀수다. 기억의 문구는 이거죠.
이랬을 때 찍찍찍찍찍찍찍 니은에 들어가는 게 뭐예요? 플러스 1이다 라고 확인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418번을 증명을 했다. 괜찮아? 요게 대우법이야. 오케이? 근데 대우는 대우는 뭐 이따 문제를 통해서 설명을 할 수 있겠고, 그 옆으로 넘어가면 420번에 뭐라고 써 있어? 기류법이죠. 자, 기류법은 되게 간단합니다. 결과만 부정을 하는 거야. 결과만 부정. 그 다음에 증명을 해. 근데 모순이 나왔어. 그럼 원래 게 참이야. 근데 결과만 부정을 해. 그 다음에 증명을 했는데 모순이 안 나와. 증명이 됐어. 원래 게 거짓. 이라는 메커니즘입니다. 간단한 거야. 도원이가 남자다가 참이죠. 그래요? 그럼 이거를 결론만 부정을 해. 그럼 도원이는 여자다로 증명을 하는 거야. 그럼 모순이 나와 안 나와? 나와. 아, 그럼 원래 게 참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오케이? 한번 해볼게. 루트 2가 무리수이다. 루트 2 무리수 맞습니까? 오케이. 저걸 증명하기 위해서 기류법이라는 거 써볼게. 기류법은 뭐만 한다고? 결과만 부정한다고. 즉 루트 2는 무리수의 반대 유리수이다. 유리수이다라고 놓고 쟤를 증명하는 거야. 즉 루트 2는 유리수는 분수 형태로 표기가 가능하다. n분의 n. 근데 n과 n은 서로소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n이 루트 2 m이죠. 양변 제곱하면 n 제곱이 2m이라고 2m 제곱이라고 부를 수 있겠어? 그러면은 n 제곱이 짝수죠. 그럼 대우법을 한 번 더 써야 돼 여기다. 대우법에 의해서 n이 짝수다를 증명했어. 이해돼? 그러면 n을 2k라고 바꿨습니다. 짝수니까. 그럼 2k의 제곱이 2m 제곱이라고 써 있는 거죠. 괜찮아? 그럼 4k 제곱이 2m 제곱이 되는 거죠. 즉 m 제곱이 2k 제곱으로 읽혀집니까? 그러면은 여기서 m 제곱이 짝수네. m 제곱이 짝수네. 그래? 그럼 여기서 나는 m이 짝수라고 쓸 수 있어. 이해됩니까? 아, 그럼 m이 짝수네. 이해돼? 근데 여기서 n이 짝수가 나왔죠. 근데 m도 짝수가 나왔죠. 그럼 서로소에서 위반이 되는 거죠. 모순 발생. 그러면 원래 게 참이다. 모순이 나왔으니까. 이해됩니까? 모순이 안 나올 수가 없잖아. 루트 2가 유리수가 아니니까. 왜? 짝수. n이 짝수인데 m이 짝수면 서로소가 아니죠. 4분의 1을 2분의 1로 생각해야지. 왜 4분의 1로 생각하고 있어? 4분의 1이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지. 2분의 1이라고 생각해야지. 괜찮아? 이해돼? 그래요. 자, 빈칸 채울까? 420번. 자, 쭉 읽어봐야 돼. 루트 2가 무리수가 아니므로 가정하면 루트 2는 유리수이다. 즉 루트 2가 m분의 n이다. m과 n은 서로소. 나타냈을 때 루트 2m은 m이다. 양변 제곱. n 제곱은 2m 제곱. m 제곱이 짝수면 n도 짝수. 기억의 짝수. 확인됐어? n을 2k라고 놓고 정리하면 m도 짝수. 확인됐어? 근데 m과 n이
서로소가 위반됐죠. 둘 다 짝수니까. 그래서 모순이 나왔다. 루트 2는 유리수가 모순이다. 즉 원래 식이 참이다. 빈칸 다 채울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죠. 짝수 서로소. 괜찮아? 이거 그대로 쓰는 거 시험 문제 자주 나옵니다. 근데 시험 문제에 안 나오는 경우는 이런 거야. 쪽지 시험으로 받을 때. 오케이? 쪽지 시험으로 이거 똑같이 나옵니다. 루트 2, 루트 3, 뭐 루트 5 이런 거 그냥 막 내버립니다. 그러면 요대로 그냥 쓰면 돼. 쭈루루루루 하게. 알겠지? 그렇게 쪽지 시험을 보면 시험에는 안 나오겠지. 근데 쪽지 시험에 저런 게 안 나왔어. 그럼 시험 때 빈칸 채우기로 나옵니다. 알겠어? 왜 기울파 상당히 임팩트 있는 개념이야. 수학 사적으로. 오케이? 그래서 자주 출제가 됩니다. 니들이 외워야 된다는 소리죠. 그래. 수업 오기 전에 해줘. 그 정도는. 자, 유형 18번. 뭐라고 써 있어요? 실수의 성질을 이루는 절대부등식. 유형 18번의 절대부등식. 유형 19번의 산술기하. 유형 20번의 산술기하 변형. 유형 21번의 코시-슈바르츠. 여기서 시험 문제 쏟아지겠죠. 못해도 두세 문제 나옵니다. 못해도 두세 문제 나와요. 우리가 기말고사 시험 범위가 도형의 이동, 집합, 명제, 함수까지 들어가는 게 기본 폼이거든. 대부분 4단원이야. 근데 원을 안 배운 애들은 원까지 들어가면 5단원이겠죠. 문제 수가 좀 길어질 거야. 그래서 대충 25문제라고 봤을 때 소단원당 5개씩 쏟아집니다. 명제 파트에서 5개 나오는 소리야. 그래? 근데 그 명제는 기본적으로 P이면 Q이다 꼴에서 하나. 오케이? 그리고선 필요 충분해서 하나. 그 다음에 절대부등식에서 3개. 요게 기본 폼이야. 알아듣겠어? 집합에서도 나올 게 뻔해. 집합 명제 합쳐가지고 8개 정도 나옵니다. 함수에서 5-6개 나오고 도형의 이동에서 한 3-4개 나오고. 근데 도형의 이동이나 도형의 이동, 그러니까 우리가 수학 상으로 구별되어 있는 파트에서 2학기 중간고사가 나올 땐 비중을 조금 줄입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안 나온다는 얘기는 아니야. 비중을 줄였으니까 난 몰라도 되겠지. 이런 생각하고 있는 애가 이상한 놈들이죠. 그래 안 그래? 아, 그럴 수도 있겠네. 직선부터 나가면 함수를 빼겠지. 기말고사. 네. 끝나야 되니까. 이게 우리는 이거를 수학상 수학하라고 배우지만 교과서는 한 권이잖아. 그 한 권을 1년 동안 배운다잖아. 그러니까 2학기 기말고사 때 다 끝나기만 하면 되는 거잖아. 그래서 중간중간에 나누는 게 학교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는 겁니다. 넘어가. 자, 유형 18번 가볼게. 재밌는 게 없나? 자, 유형 18번은 다 외워야 돼요. 이게 오히려 웃긴 게 산술기하랑 코시-슈바르츠는 약간 계산 느낌이야. 그래서 잘해. 연습만 시키면. 근데 유형 18번 절대부등식 증명이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제곱해서 증명하고 막 빼서 증명하고 막 이런 거를 수시로 해야 돼. 대부분 제곱해서 빼는 걸 가장 많이 택해요. 외우고 있는 것들이 많아야 됩니다. 알겠죠? 보자. 423번 가볼게. 다음은 A, B, X, Y가 실수일 때, 얘가 실수래. 실수일 때 부등식 A제곱 플러스 B제곱 X제곱 플러스 Y제곱이 AX 플러스 BY의 전체 제곱을 성립함을 증명한 식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실수라고 하면 실수에서 가장 큰 성질이 뭐야? 실수의 제곱은 0보다 크거나 같죠? 맞습니까? 그러면은 양수. 오케이? 그럼 좌변 양수.
어쩌구의 제곱은 양수. 맞습니까? 둘 다 양수라는 조건을 맞췄어. 그러면은 A에서 B를 뺐는데 0보다 크거나 같대. 그럼 A가 B보다 크거나 같다. 등호 있으니까. 이렇게 돼 있으면 당연히 A가 크다. 만약에 이렇게 돼 있으면 B가 크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양수라고 한 얘기는 만약에 이게 양수라는 말이 안 생기면 양수, 음수로 생각했을 때 좀 복잡해져. 무조건 맞지가 않아. 그래서 조건을 양수라고 맞추면 이게 가능합니다. 괜찮지? 자, 그럼 이렇게 한 덩어리야. 두 개를 빼볼게. a제곱 x제곱 더하기 a제곱 y제곱 플러스 b제곱 x제곱 플러스 b제곱 y제곱 빼기 a제곱 x제곱 플러스 2 ab xy 플러스 b제곱 y제곱을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를 볼 거란 소리야. 그치? 그럼 가로를 풀자. 그럼 이렇게 빼기라고 쓰면 되겠지. 괜찮아? a제곱 x제곱 a제곱 x제곱 b제곱 y제곱 b제곱 y제곱을 빼면 되겠습니다. 괜찮아요? 그러면 ay의 제곱 더하기 bx의 제곱 마이너스 2 ay bx라고 읽어도 돼요. 괜찮아? 그럼 얘가 ay 마이너스 bx의 전체 제곱이라고 읽어도 되겠지. 완전 제곱식이니까. 이해돼? 완전 제곱식. 그렇게 컨트롤 해놨잖아. 그럼 얘 완전 제곱식이니까 실수의 제곱이니까 항상 0보단 크거나 같을 것이다. 앞에 거에서 뒤에 거를 뺐는데 0보다 크거나 같다. 그럼 앞에 게 뒤에 것보다 크거나 같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다. 맞습니까? 얘가 우리가 외워야 되는 코시 슈바르츠 절대부등식 폼이죠. 오케이? 무조건 맞을 수밖에 없는 거야. 확인돼? 외웠어? 왜? 여기서부터 안 배웠다고 말해보시지. 이거야. 코시라는 사람과 슈바르츠라는 사람이 합심을 해가지고 만들어낸 절대부등식이야. 저건 무조건 맞아. 실수라는 전제하에. 네. 절대적이다. 너 지난 겨울에 특강 안 들었냐? 왜 처음 듣는 것처럼 물어보냐? 코시 슈바르츠가 뭐예요? 코시 슈바르츠가 뭐예요? 저게 코시 슈바르츠 절대부등식이야. 저거야. 누가 너한테 코시 슈바르츠가 뭐야? 그러면은 저걸 이래 해주면 돼. a제곱 더하기 b제곱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ax 플러스 by의 전체 제곱보다 항상 크거나 같다. 단 전제 조건은 실수일 때만. 그럼 등호 조건은 얘가 0일 때겠죠. 그래서 ay가 bx랑 같을 때 등호가 성립한다. 15분 있다가 다시 할 거야. 알겠지? 자, 어쨌든 여러분들이 유형 18번은 잘 풀어놔야 돼. 알겠어? 꼭 외우다시피 해야 돼. 유형 425번 가봐. 425번. 절대값 a 더하기 절대값 b가 절대값 a 더하기 b보다 크거나 같다. 외워야 됩니다. 다시. 절대값 a 빼기 절대값 b가 절대값 a 빼기 b보다 항상 작거나 같다. 두 개는 자주 등장하니까 외워야 돼.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뭐가 더 추가돼야 돼? 곱셈 공식도 추가가 돼 있어야 돼. 알겠지? 425번 절대값 x 더하기 절대값 y가 절대값 x 더하기 y보다 큰지 작은지를 한번 판단해 보겠습니다. 그래요? 제곱으로 판단할게. 오케이?
제곱해서 뺄 거야. 어차피 양수니까. 오케이? 자, 그러면은 이쪽 제곱해보면 어떻게 돼요? 절대값 x의 제곱이나 x의 제곱이나 항상 같죠? 그래서 x제곱 플러스 2 절대값 x 절대값 y 플러스 y제곱이 x제곱 플러스 2 xy 플러스 y제곱이랑 뺄 거라고. 그럼 부등호 방향 아니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죠. 그러면은 x제곱 y제곱 x제곱 y제곱 지워졌어. 우리는 뭐만 비교해야 되냐면은 이 절대값 x 절대값 y 빼기 2 xy 즉 절대값 x 절대값 y xy의 크기 비교를 하면 되는 거야. 크기 비교. 둘 다 플러스 플러스면 똑같죠? 그럼 제로네. 플러스 플러스면 제로야. 그래요? 마이너스 마이너스여도 제로야. 뿔마면 부등호가 x가 플러스고 y가 마이너스면 이쪽은 죽었다 깨어나도 양수야. 그래? 플러스 마이너스 부호가 바뀌어 있으면 이 네모가 음수죠. 음수를 뺐으니까 양수로 더해진 거지. 그러니까 오케이. 확인돼? 그래서 앞에 거에서 뒤에 거를 제곱해서 뺐는데 0보다 크거나 같다. 그러면은 앞에 게 뒤에 거보다 크거나 같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확인돼? 근데 제곱으로 빼는 스킬은 양수라는 전제가 깔려 있어야 됩니다. 절대값 x 더하기 절대값 y 양수예요? 네. 절대값 x 더하기 y 양수예요? 네. 그러면 제곱해서 빼도 상관이 없겠다. 집중 안 해? 왜 이렇게 힘들어해? 그러게요. 그러게요래. 관리 안 해? 친구 아니야? 제가 안 기랬는데. 네가 안 그랬어? 졸리면 자야지. 그치? 그게 짐승이지. 아니야? 졸리면 자야죠. 이건 짐승이지. 졸려도 해야 될 게 있으면 참고 버텨야죠. 가 사람이고. 참고 버텨야지. 아, 둘 중 아무거나 못하니까 난 자겠다. 라는 결론이 나온 거야? 방학했죠? 아버님 언제 퇴근하셔? 아버님 언제 퇴근하셔? 아버님 퇴근하는 시간을 몰라? 아버님이 7시 전에 주무십니까? 너 나올 땐 아버님 계셔? 안 계셔? 조용히 해. 뭔가 되게 슬픈 사회 단면을 본 것 같아서 씁쓸하다. 너도 그 아빠가 돼야 되는 거야. 아버님이 왜 그렇게 피곤하게 일하셔? 왜 피곤하게 일하시는 것 같아? 너 때문이겠지. 너 수학학원 댕이죠? 너 영어학원 댕겨요? 안 당해요? 너 과학학원 댕겨? 안 당해요? 국어학원 댕겨? 너 다른 학원 댕겨? 2개만 댕겨? 아, 네가 다니는 학원이 뭐냐고. 네가 다니는 학원이 뭐야? 이렇게밖에 안 댕겨? 이게 얼마야? 넌 너한테 60만 원 투자할 수 있냐? 이렇게 공부하고 있는데? 근데 왜 너희 아빠는 너한테 이렇게 투자해? 빗 빠진 독이 물 붓기야? 아니지. 왜 그런 거 같아? 너를 믿어서? 너를 믿어? 넌 너를 믿니?
졸린데 참으면 잠도 못 자고 공부도 못 하니까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거면 전 잠을 선택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너를 믿겠냐? 아, 너 기준에 맞는 말이야? 그래, 내가 너한테 무슨 얘기를 하냐. 공부해. 내 기준엔 그게 안 돼. 내 기준엔 그게 안 되고 너랑 나랑 내가 무료 봉사하는 거 아니거든? 나 너희 엄마한테 돈 받고 너 가르치는 거야. 그치? 나는 돈 받은 만큼 널 가르쳐야 되는 의무가 있고 네 기준은 중요하지 않아. 내 기준대로 가르칠 거니까. 알겠지? 자, 유형 18번이 훨씬 중요하다 그랬어. 알겠죠? 야, 지금 유형 18번이 몇 개 있어? 423번은 코시-슈바르츠라고 써. 증명해 줬어. 코시-슈바르츠. 424번은 산술기하라고 씁니다. 산술기하. 그 다음에 425번 절대값. 그 다음에 426번. 426번 같은 경우가 이게 곱셈 공식 개념으로 들어가면 될 거예요. 4개 외워. 알겠지? 자, 유형 19번. 정확한 플레임은 산술 평균과 기압 평균의 관계예요. 근데 그냥 줄여서 산술기하라고 부르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평균이라고 구한 거 있잖아. A랑 B의 평균 어떻게 구해요? 두 개를 더해서 2로 나누겠다. 근데 그게 평균이잖아. 그 평균의 플레임이 산술 평균이야. 여태까지 우리는 그냥 산술 평균을 구한 거야. 오케이? 두 개를 더해서 2로 나누겠다. 이게 산술 평균이야. 그럼 A, B라는 두 덩어리가 있어. 기압 평균을 구하세요. 라고 말해. 그럼 기압 평균은 A, B의 루트를 씌운 게 기압 평균이야. 선생님, 왜 루트 A, B를 그렇게 한 거야? 산술 평균이 왜 두 개를 줘서 2로 나누는 거야? 그냥 그렇게 한 걸 평균이라고 부르겠다. 라고 정의 내린 거잖아. 오케이? 그럼 3개짜리의 평균은 A 더하기 B 더하기 C를 3으로 나누겠다. 그게 산술 평균의 정의야. 그럼 기압 평균은 두 덩어리를 곱해서 루트를 붙이겠다. 이게 기압 평균이야. 그럼 세 덩어리는 A, B, C의 세제곱근을 씌우겠다. 4개짜리는 A, B, C, D의 4제곱근을 씌우겠다. 이게 기압 평균의 정의야. 알겠어요? 근데 이거는 항상 산술 평균이 기압 평균보다 크거나 같대. 증명은 424번에 돼 있습니다. 숙제하면서 해봐. 알겠지? 이게 산술 평균이야. 전제 조건이 붙어요. 산술 기하를 쓸 때에는 A랑 B가 양수일 때만 쓸 수 있습니다. 언제만 쓸 수 있다고? 양수일. 아까 코시-슈바르츠는 언제 쓸 수 있다고? 실수일 때. 산술 기하의 전제 조건은 뭐라고? 양수일 때. 오케이? 근데 이게 오리지널한 산술 기하 폼인데 문제 풀 땐 살짝 변형해서 풉니다. 이렇게 푸는 게 훨씬 쉬워요. 오케이? 똑같은 폼이죠. 지금부터 하는 얘기는 입에 붙여야 돼. 알겠지? 산술기하를 언제 써요? 합의 최소를 구할 때. 곱의 기억나나 보네. 곱의 최대를 구할 때. 언제 쓴다고? 합의 최소, 곱의 최대. 여러분들이 저 지식을 지금 배우잖아. 저거 3년 내내 씁니다. 최소값을 구하세요라고 할 때 산술기하가 한번 떠올라야 돼. 오케이? A 더하기 B의 최소값을 구하세요. 이런 얘기가 나와. 그랬을 때 머릿속에 한 두세 가지가 떠올라야 돼. 그래프의 꼭지점인가? 혹은 미분값인가? 혹은 산술기하인가? 이런 식으로 떠올라야 된다고. 오케이? 산술기하 언제 써? 합의 최소,
곱의 최대. 427번. 양수 AB에서 3A 더하기 2B를 12라고 했습니다. 곱의 최대를 구하세요 라고 읽어져. AB의 최대, AB의 최대, 곱의 최대라고 읽어집니까? 그럼 이거를 산술기하 폼에 그냥 맞춰 쓰기만 하면 돼. 12라고 하는 값이 3A 더하기 2B인데 양수 AB라고 했으니까 3A랑 2B는 산술기하에 의해서 2 루트 3A 2B로 쓸 수 있다. 어차피 곱하기니까 이쪽을 6AB라고 쓸 수 있죠. 그러면은 12는 라고 쓸 수 있겠다. 괜찮습니까? 그럼 이제 계산만 하면 되겠죠. 얘랑 얘랑 6으로 약분되겠죠. 그리고 루트 6으로 나눠. 괜찮아? 그럼 이쪽이 얼마예요? 루트 6은 루트 AB보다 크거나 같다지. 자, A도 양수, B도 양수, 제곱해도 부등의 방은 안 바뀌어. 그래서 AB의 최대값은 얼마? AB의 최대값 6이라고 쓸 수 있어야 되겠죠. 괜찮아? 산술기하 괜찮아? 기본 폼이야. 언제 쓰는지만 기억해야 돼. 언제 쓰는지만. 합의 최소, 곱의 최대. 선생님, 이 생각을 갖고선 얘를 어떻게 해요? 그냥 그 폼에 맞춰 들어간 거야. 그럼 머릿속에 산술기하 폼이 박혀 있어야 돼? 있어야 돼. 왜? 자주 나와. 언제까지? 고3 졸업할 때까지. 그래요? 니들한테 물어보면 니들이 2학년 부정방정식이라든가 이런 대칭식 같은 건 고1 때 반짝하고 잘 안 나와. 그래? 그러면 그 지나면 이게 좀 희석돼. 근데 얘는 시시각각 튀어나와. 많이 나와. 근데 2학년 됐다고 까먹으면 안 되겠지. 그치? 하나 더 해보자. 428 가볼게. 양수 AB에서 AB가 21일 때 7A 더하기 3B 합의 최소를 구하세요 라고 읽어집니까? 합의 최소. 그냥 그 폼에 73, 21, AB라고 맞췄으면 되겠지. 근데 문제에서 AB가 얼마래? 21이래. 그럼 7A 더하기 3B의 가장 작은 값은 얼마? 42가 되겠다. 라고 쓸 수 있겠습니까? 단순 산술기하는 이렇게 쉬워. 그럼 유형 20, 산술기하 변형. 산술기하 변형도 이렇게 생각해. 그 옆에다 써. 이 유형 20, 산술기하 변형에다. 루트 안의 문자를 소거하게 변형한다. 루트 안의 문자를 소거되게. 자, 여기 봐봐. 여기 봐. 요 정도만 있어도 돼. x 더하기 1분의 1의 최소값을 구하십시오 라고 되었어. 산술기하네. 써볼까? 2 루트 x 플러스 1분의 1. 안 지워졌어. 그래? 그럼 이걸 지워야 되는데 변형을 해야 되겠지. 근데 이렇게 독립적인 x를 변형하는 게 편해? 분모에 붙잡혀 있는 x 플러스 1을 x로 바꾸는 게 편해. 독립적인 x를 x 플러스 1로 바꾸는 게 편하지. 이렇게만 써도 x 플러스 1을 변형시켰죠. 그럼 자, 근데 여기서 생각을 해볼 때 얘는 마이너스 1이야. 무슨 짓을 해도 마이너스 1이야. 얘는 그냥 마이너스 1이야. 이 두 덩어리가 산술기하를 만족시킨 거죠. 이해돼? 별거 아니야. 요거 딱 하나만 머릿속에 집어넣어. 산술기하 변형 어떻게 한다고? 루트 안에 문자가
소거되게 변형한다. 이해돼? 저거만 이해하면 유형 20번 다 풀어. 자, 산술기하 마지막으로 정리 한번 할게. 산술기하 전제 조건이 뭐야? 둘 다 양수. A 양수, B 양수. 그럴 때 A 더하기 B가 2루트 A, B. 그럼 이 등호 조건은 뭐야? 등호 조건 A랑 B랑 같으면 두 개가 같다야. 오케이? 자, 산술기하 전제 조건이 뭐라고? 양수. 등호 조건이 뭐라고? 같다. 전제 조건 양수. 등호 조건 같다. 432 가볼게. 양수 AB에 대해서 3A 플러스 2B 플러스 A분의 3 플러스 B분의 2의 최소값을 구하겠습니다. 더하기잖아. 교환해서 풀어도 되죠. 즉 3A 더하기 A분의 3 이렇게 풀어도 되죠. 그럼 문자 소거됐죠. 문자 소거됐죠. 토탈 얼마? 10이라는 최소값을 갖고 있겠다. 괜찮습니까? 아, 표정이 왜 그러지? 어차피 더하기잖아. 괜찮아요? 괜찮아? 이 정도 변형은 안 나와. 이 정도 변형 안 나와. 그렇지. 433번이 나오지. 이게 가장 클래식한 변형이야. 자, x가 2보다 클 때 x 플러스 x 마이너스 2분의 1이야. 자, 여기서 전제 조건을 x가 2보다 크다고 잡았지. 왜? 얘를 양수로 잡아야 돼가지고. 그래서 양수라는 조건을 잡았지. 근데 그냥 산술기하를 치면 문자가 소거돼 안 돼? 안 돼. 그래서 얘를 무조건 의식적으로 지워지게 x 빼기 2로 바꿔야 돼. 그러면 이렇게 변형을 시키는 게 낫겠지. 그래서 이렇게 두 덩어리가 산술기하를 친 거야. 그럼 선생님 저 앞에 있는 건 뭐예요? 이 앞에 있는 숫자는요. 얘는 죽었다 깨어나도 그냥 2야. 무슨 짓을 해도 2야. 무슨 짓을 해도 그냥 2야. 그리고 이 두 덩어리가 산술기하가 된 거죠. 괜찮아? 그래서 루트 안에서 문자가 소거되게. 2 더하기 2.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최소값은 얼마가 되는 거야? 4가 된다. 오케이? 그럴 때 이 녀석의 최소값이 될 때 x값을 구하십시오라고 물어보기도 합니다. 그럼 등호 조건을 쓰라는 소리야. 이 식이 최소값이 될 때의 x값을 구하세요. 그게 등호 조건. 우리가 이렇게 두 개로 산술기하했어? 아니지. 우린 이렇게 두 개로 산술기하한 거야. 이해돼? 그래서 x-2가 x-2분의 1과 같습니다. 라고 써야 되는 거야. 그래서 크로스 시킬 줄 알죠? 그래서 x-2의 제곱이 1이라고 쓸 수 있어야 되겠지. x-2가 1이라고 쓸 수 뿔마 1이라고 쓸 수 있어야 되겠지. x가 착 넘어가면 3이든가 착 넘어가면 1이든가. 근데 전제 조건이 2보다 크잖아.
이렇게 표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이 한 문제로 두 개 물어봐. 이거의 최소값과 최소값일 때의 x값을 각각 구하세요. 라고 내는 게 일반적입니다. 알겠지? 자, 변형. 괜찮아? 할만해? 넘어가. 죽지 마. 아주 이렇게 그냥 방학을 즐기고 있구만. 아, 학교에서는 중요하지 않다. 내 방학은 내가 만든다. 400 뭐라고 써있어? 코시 슈바르츠 부등식이라고 써있지. 코시 슈바르츠의 전제 조건은 뭐라고? 실수일 때 a제곱 더하기 b제곱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ax 플러스 by의 전체 제곱보단 항상 크거나 같다. 저걸 외워야 돼. 저건 절제부등식 폼이야. 저기다 숫자를 집어넣으면서 풀 거야. 알겠지? 전제 조건이 뭐라고? 실수라고. 자, 등호 조건이 뭐야? 크로스 시켜서 빼. a, y, b, x가 같다. 오케이? 그러니까 왠지 a랑 x랑 짝이 될 것 같잖아. 이걸 잠깐 틀어. ay 빼기 bx가 0이다. 즉 ay는 bx다. 되게 다양하게 나와. ay는 bx다잖아. 근데 여기서 x분의 a는 y분의 b다로 변형시킬 수도 있죠. 어떤 책은 이렇게 써주기도 하고 어떤 책은 이렇게 써주기도 하고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어쨌든 전제 조건도 외우고 있어야 돼. 전제 조건은 실수, 등호 조건은 나는 그래서 이거를 또 이 책은 이렇게도 해. 역수로도 a분의 x는 b분의 y다. 어쨌든 뭐 아무거나 외우라고. 중요한 건 뭐야? 머릿속에 있어야 된다는 소리야. 왜? 물어보니까. 넌 두 번째 타임 때 서서 풀어. 알았지? 너 앉아서 풀면 잘 것 같아. 알았지? 넌 선택적에선 잘 거잖아. 졸려. 문제 풀어야 돼. 난 자는 게 맞아. 그치? 서서 풀어. 나의 가치관에 네가 서서 푸는 게 맞아. 435번 가보겠습니다. 실수 xy에 대해서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4래. 오케이? 이랬을 때 4x 플러스 3y의 최대값 최소값을 구하십시오란 얘기야. 저 폼으로 맞춰 들어가야 돼. 실수라는 말 깔려 있어요. 그리고 요런 얘기가 들어와 있어. 저 보여야 돼. 보여야 돼. 그리고 이 녀석이 최대값 최소값이래. 맞춰 쓸게. 4제곱 3제곱 x제곱 y제곱 4x 플러스 3y의 전체 제곱보다 크거나 같다. 사이즈 맞췄어? 그래요. 4, 4, 16, 3, 3은 9, 25 4 이쪽이 100이야. 내가 구하고 싶어하는 제곱. 됐어? 내가 구하고 싶어하는 녀석은 10, 마이너스 10 사이에 있다. 괜찮습니까? 최대값 얼마? 10. 최소값 얼마? 마이너스 10. 그럼 두 개를 곱하면 얼마? 마이너스 100이라고 쓸 수 있겠다. 괜찮아? 그래요. 자, 이게 코시-슈바르츠야. 근데 여러분들 중간고사 범위가 원까지 들어가는 사람 손들어. 원 들어가는 사람 손들어. 원 들어가? 인덕은 안 들어가잖아. 인덕은 중간 기말 때 봤잖아. 원. 어? 기말고 2학기 중간고사 때 원 들어가는 사람. 자, 우린 얘를 뭐로 봐요? 원으로 보입니까? 그래요? 얘는 K 값 구하는 거네. 직선으로 보입니까? 그래요? 이거 음수니까
이럴 때야. 그래서 K가 의미하는 게 접할 때 상황입니다. 그래요? 그럼 퓨전에서 나올 수도 있겠죠. 저거를 코시로 생각하면 코시로 풀면 되고 이걸 원으로 생각하면 원으로 풀면 돼. 근데 우리가 코시 배우기 전에 이 문제가 나왔어. 그럼 난 이거를 원으로 풀어줄 수밖에 없었지. 니들이 코시를 모르니까. 근데 이제 코시를 배웠잖아. 그럼 꼬셔. 어떻게 꼬셔? 문제에서 원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4에 대해서 원을 움직이는 점 x, y라고 할 때 4x 더하기 3y의 최대값, 최소값을 구하십시오. 그럼 머릿속에서 원이라는 게 잡혀있기 때문에 이걸 그리고 시작해. 그럼 이게 접할 때겠구나. 점과 직선으로 가야 되겠지. 그러면 풀이가 한 4줄, 5줄 나옵니다. 코시를 쓰면 2줄이면 돼요. 문제는 아마 분명히 이런 식으로 나올 거라고. 그럼 외워야지. 이 유형을 보고 이게 원으로도 풀 수 있고 코시로도 풀 수 있고. 근데 코시로 풀려면 일단 코시 슈바르츠 절대부등식이 머릿속에 있어야 되겠지. 그래야지 보자마자 이게 코시로 갈 수 있겠구나라고 떠오르니까. 저걸 안 해왔는데 얘를 봐서 코시가 어떻게 떠올라. 전 그냥 틀릴래요야? 되게 고급 취미를 갖고 있다. 내가 생각했을 때 취미로 쓸 수 있는 돈은 10에서 20 사이여야 돼. 그게 취미 활동으로 쓸 수 있는 돈이야. 내가 기타를 좋아해? 그럼 기타를 치거나 그 레슨비를 받을 때 한 13에서 18 정도면 돼. 내가 무슨 이렇게 취미 생활로 하는 게 좋아. 그럼 딱 그거는 한 달에 10에서 15 사이야. 40만 원짜리는 취미치고 너무 비싼 돈이야. 이건 취미가 아니야. 이건 여러분들에 대한 투자인 거지. 네가 네 돈으로 하는 거 아니잖아. 너희 엄마 아빠가 너한테 투자해 주는 거야. 먹고 살라고 좀. 성인 됐을 때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래요. 그럼 땡큐 이러면 안 돼. 알았지? 졸려. 이거 안 돼. 나오라면 나오고 하라면 하고. 넌 서서 풀어. 자, 435번 해결됐어? 436번도 해볼게. 두 실수 x, y에 대해서 12x 플러스 5y가 13이다. x제곱 플러스 y제곱의 최소값을 구하십시오. 이것도 코시라고 읽어줘야 돼. 그래? 그래 안 그래? 12제곱 5제곱 x제곱 y제곱 12x 플러스 5y의 전체 제곱. 맞습니까? 12제곱 더하기 얼마냐? 13제곱인가? 13제곱? 13의 제곱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13의 제곱. 괜찮아? 그럼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1보다 크거나 같다.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가질 수 있는 가장 작은 값은 1. 그럼 쓰는 거야. 생각의 틈이 없어. 그냥 숫자가 이 폼에 이렇게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 거야. 그래? 여기서 생각을 하는 순간 틀리는 거지. 이 스토리에서 생각이 어디 들어가? 생각할 수가 있어? 없어. 이 폼에 밀고 들어가는 거라고. (438번도) 한번 해보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반지름의 길이가 2인 원에 내접하는 사각형의 둘레의 최대. 여기도 당연히 2겠죠. 네. 직각이라고 되어 있어요, 문제에서? 네, 직사각형이죠. 이렇게 써볼게. 자, 그럼 중학교 때부터 이건 알고 있었다. 그래?
그랬을 때 2a 더하기 2b에 뭘 구하래? 최대값? 그래. 코시 바르츠 보여 안 보여? 보여 안 보여? 보여. 보이면 쓰면 되는 거라고. 니들이 20분 전에 저 식이 머릿속에 없었어. 얘가 안 보이지. 그래서 이거 어떻게 풀어요? 근데 지금 저 식이 머릿속에 있잖아. 그 문제를 읽는 동안 아, 코시를 써야 되겠다라고 보여. 근데 여기서 선생님 저는 이 피타고라스를 아무리 봐도 떠오르지가 않습니다. 이러면 문 열고 나가야 돼. 내가 걔까지 가르칠 수는 없어. 왜? 알고 있었지? 그럼 앉아 있어. 딱 봤는데 여기 90도입니까? 라고 말했을 때 머릿속에 피타고라스가 떠올랐을 거야 다. 떠올랐어 안 떠올랐어? 그래. 이게 우리 대한민국의 교육이라니까. 주입식 교육이 나쁜 게 아니야. 전 세계를 휩쓸었던 독일의 교육자들이 만들어낸 시스템이라고. 아주 효율적이지. 직각삼각형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뭐라고? 아, 직각삼각형만 나와도 할 걸 이제? 그 전이야. 그 전이야. 어쨌든 넌 나치에서 배운 건 아니잖아. 도원아, 네가 중학교 2학년 때 직각삼각형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C제곱이다. 이거를 뭐 맞으면서 배웠니? 아니지. 반복 훈련을 통해서 몸에 익힌 거죠. 그래요? 그 반복 훈련이 표기법상 주입식이다라는 좀 부정적인 단어를 쓰는 것 뿐입니다.